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핑크빛 전망을 키워나가는 데 반해서 한국 시중은행 금리는 이와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금리는 서로 엇갈린 운명으로 애시당초 제갈 길 가고 있었던 거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세계적인 고금리 긴축 상황에서도 한국은 시중은행부터 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서 최대한 부동산의 충격을 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저공비행 해왔었고요. 이런 세월이 2년여 흐르면서 이게 완전히 고착화되다 보니까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0.25% 내려도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여전히 1.75% 정도 날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로 금리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국내 금리 상황은 그야말로 고금리라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에선 글로벌 스탠다드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2년여 동안 부채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됐고, 지금도 한 달에 5조 원이 넘어버리는 주담대가 실행이 되고 있는 판국이니 이거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계빚만 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국가 건전성 지표가 워낙에 내리누르고 있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재정 극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그냥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 위기감을 느낀 금융당국에서 서둘러 가계빚 확산의 차단 차원에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있는데, 지금 충격적인 건 시중은행들이 이와 발맞춰서 급하게 주담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하는 은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3%대, 아니 2%대까지 내리꽂히고 있다고 대출 유인력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게 기후에 그치지 않았고 결국엔 엄청난 대출 쇄도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엔 이게 역으로 가는 금리 가역적인 상황이 발생. 시중은행들은 서둘러 대출 창구 막아내기 위한 금리 인상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5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가 지금 3.0%에서 6.02%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데, 농협이 이번 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단 6% 금리까지 돌파를 했었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까지 줄줄이 금리 상단 천장을 뚫을 기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지금 시장 금리,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은행 금리는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시장의 역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금리에 대해서 완화적인 분위기로 흘러도 막상 시중은행의 체감적인 금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신규 대출자들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막상 실수요 측면에선 금리 혜택을 보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동시에 은행은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다는 인상까지도 내비치는 건 주담대 금리는 급작스럽게 올리면서 반대로 예금 금리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자 부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거 은행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거니까 손해될 수밖에 없죠. 예금이 4%까지 이자까지 가더니만 결국에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형적으로 은행에 돈이 물린 사람이라면 불리한 형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금 자체가 그리 큰 득이 못 되고 주담대는 심지어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어찌 보면 희망회로 돌렸던 부분,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되고 한국도 금리 예범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부채가 폭주하게 되면 한국은 그냥 금리가 도관에 든지가 되는 격입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완화적인 금리 추세를 도저히
이 반영할 만한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국내 집값이 춤을 춘다는 분위기 이어지겠고, 이에 발맞춰가는 대출 폭주가 연동되는 상황에선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 해도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한은 기준금리 안 봐도 비디오죠. 그대로 동결 수순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인하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게다가 상반기 대환대출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엄청난 대환대출의 선풍적 인기가 급상승했었는데 완전히 분위기 반전됐죠. 여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교해서 갈아탈 수 있었던 이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주담대 금리를 이렇게 상단 6%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환대출 금리라고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5대 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 금리는 지난달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만 결국에는 0.52% 인상, 거의 4%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초기에 2% 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어서 서민들 고금리 부담을 덜어볼 수 있는 비상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게 그닥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환대출로 넘어간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담대 실수요자들만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엔 부담을 덜어주려던 대책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건데 그 속으로 쏟아져 들어갈 가계빚은 거의 쓰나미급으로 몰아칠 건데 어떻게 해서든 가계부채 줄이기 위해선 금리카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막상 0.5% 오른 이 금리 수준 때문에 막무가내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동선 잡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풀어갈 해법도 마땅하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시중은행 금리 낮추면 집값이 완전 대문을 개방하고 있어서 그만큼 지금 집값이 급선무입니다. 집값이 아주 신기루 같은 모습을 보여서 이게 부동산은 심리전이라 한번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버리면 제어가 잘 안 되죠. 물론 지금 7월 말부터 꺾인 추세가 가을 시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장세히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부터 이미 2달 전 것이 돌아다니면서 8월 장세를 논하고 있는데 데이터 부분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사람들 심리는 결국엔 지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2달 전 전고점, 신고가, 최고가만 무한반복이 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 체감되지 못하는 상승세가 마치 거의 5년 연속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 오름세를 이어갈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들썩거림을 일거에 잡아낼 수 있는 건 빠른 데이터 반영이 가장 급선무한다. 결국엔 심리 기저를 톤다운 시켜야 시장이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데 자꾸 헛된 기대감을 만드는 공갈빵 매매 구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승장에 올라타면 망고땡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환대출이 대환장 대출이 되어가는 마당인데 그만큼 금리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할 사람은 하고 또 뛰어들 사람은 뛰어들고 다짜고짜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사람은 다짜고짜 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시장에 헛된 기대감을 불어넣는 집값의 무한정 상승 시그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금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심리적 기저의 동요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지금 집값이 심각하게 오르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진 장세가 분명한데 금리도 초반에 만들어진 금리로 가다가 지금 전 세계는 금리 인하한다고 들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금리 역행으로 가는 것처럼 이 집값 역시도 정말 급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그렇게 기대 심리로 부풀려 놓은 거품 같은 집값 결국엔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한꺼번에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충격의 한 방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과 역행이 되어버리면 시장과 완전히 이 괴리되는 궤적을 가지게 돼서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될 100배 부담을 짊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2년 동안 떠들었던 기준금리 인하가 9월에 미국에서 단행될까 말까 할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게다가 집값도 마찬가지 전혀 오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아니고 소득 부분에서도 내수가 위태로울 정도로 쭈그러들고 있는데 오른다 이거 그 말 자체가 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버블이 붕괴되면 그냥 당하는 건 진입을 서두른 사람들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무슨 불장처럼 확대되는 분위기, 휴가 기간 끝나니까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장에선 그리 쉽게 체감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라는 얘기고요. 호가가 잔뜩 높여놓고 있는 상태에서 2달 전 거래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매매 장세는 고스란히 매물량에서 그 추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이죠, 매물량. 그렇게 늘어버린 거래량이라면 이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여전히 7만 9천 건을 상회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8월 거래량 추이를 봐도 하루에 100건 남짓 정도, 즉 1036건 정도 찍고 있는데 거의 7월에 비해서 4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갭이 커지고 있고 아마 50% 정도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8월은 많이 나와봤자 5, 6천 건 정도로 거래량 뜨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7월 거래가 8,100건을 찍고 있으니까 9천까지 간다 치면 상당히 8월은 뒤로 밀리는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이네요. 부동산 시장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서둘러 진입한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하락세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 클 거고요. 이게 또 짠한 게 다주택자 움직인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 실수요자가 내 집을 갖기 위해서 움직인 건데 내상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채를 땡긴 파이로 펀치가 돼서 날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한 방 맞으면. 결국 절이라고 돈을 빌렸는데 금리는 6%로 뛰고 집값 오른다고 집 샀는데 자산 가치는 내리꽂히게 되면 이거 샌드위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나가 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대출 조심, 집 사는 거 조심 하셔야 될 시기란 얘기죠. 이게 지금 이미 수요 측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이전에 공급 쪽에서 이미 위기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치 건설사가 21곳이 부도가 터졌습니다. 공급 쪽 자금난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고 당연히 상품을 찍어내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자금이 돌지 않아 있고 미분양 주택은 7개월째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지방은 거의 쓰나미급으로 이런 부실은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만기 연장, 급전 수혈 등등으로 버텨왔는데 계속되는 위기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급 쪽에서 비상 시그널을 보냈었는데 수요가 날개를 단다는 것 자체가 두 날개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날개로 비상을 해야 하는 건데 한쪽 날개가 이미 꺾였어. 근데 어떻게 날개 하나 그 딸랑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날 수가 있겠습니까? GS건설도 최근에 잇따른 자회사를 매각할 정도로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GS 엘리베이터 매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GS 이니마 역시도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일단 경영 내실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지만 건설업황이 정말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수요만 날개를 단 것처럼 집값이 춤을 추듯 보여도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는 한계를 고스란히 가을 초입에서 급격하게 악화된 모습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이 순간순간을 지켜보시면 그 틈새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은 벚꽃 엔딩을 부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금리가 가역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동안 저공비행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가계부채 상황이 만만치 않게 폭증하고 있으니 인위적으로라도 금리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완전히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집값 역시도 전혀 오를 호재 1도 없는데 착시 현상은 대세 상승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이건 역시도 지독한 버블로 꺼질 수 있는 위기가 아주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